임플란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신이나 자기 가족한테 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전이 검증되어 있고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연치아는 크게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와 다르게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이어주는 중간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임플란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임플란트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임플란트는 오래 쓰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평상시에 환자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임플란트가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부작용도 많고 꼭 해야 되는 치료인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임플란트를 많이 진료하는 치과 의사로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평상시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부모님이나 누나라든지 가족분들한테 이미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해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치과 의사나 의사가 자신이나 자기 가족한테 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전이 검증되어 있고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뭔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걱정을 갖고 있으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정보를 알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치과 임플란트라는 것은 환자분이 치아를 상실하게 됐을 때나 빼야 되는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술인데요. 환자가 치아를 빼야 됐을 때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구조를 알기에 앞서 자연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연 치아는 크게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그 치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이와 다르게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이어주는 중간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구조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잇몸뼈 안에 직접 식립하게 되는 임플란트라는 것은 이 픽스처라는 임플란트 뿌리를 의미합니다. 잇몸뼈 안에 구멍을 뚫어서 이 임플란트 뿌리를 식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임플란트가 잇몸뼈랑 단단하게 붙는 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임플란트랑 뼈가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면 그 위에 인공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잇몸 모양을 따서 본을 뜨게 되고 보철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보철물은 뿌리에 바로 연결되는 상부 지대주라는 보철물이 있고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치아에 해당되는 보철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치아색 보철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머리, 중간 부분, 뿌리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임플란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잇몸뼈 상태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분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환자분의 연령이라든지 성별, 잇몸 상태, 주변에 남아있는 치아들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 부위에 임플란트가 몇 개가 들어갈지, 그리고 임플란트 할 때 뼈 이식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잇몸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잇몸뼈가 중요한 이유는 임플란트를 나무 뿌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단한 토양 위에 임플란트 뿌리가 식립이 돼야 되고 그 뿌리가 잘 자리를 잡아야지 임플란트가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플란트 하기에 있어서 잇몸뼈가 너무 얇다든지 너무 두껍다든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어서 환자분 잇몸뼈 상태를 확실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의료진의 실력인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정확한 각도, 정확한 식립 깊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야지 수술이 성공한다고 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임플란트가 몇 년간 쓸 수 있는지도 수술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실력을 환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은 의료진의 이력이라든지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시술을 해왔는지, 그리고 의사분이 진료해왔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 뼈 이식을 많이 해보신 의사 선생님인지 그런 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S 기간이 있잖아요. AS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보면은 수술에 대한 책임감도 길고 치과 의사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임플란트의 종류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국내산 임플란트가 되게 보편화되어 있어서요. 환자분들도 오스템이라든지 덴티움 이런 국산 임플란트 회사들을 알고 오시기도 합니다. 환자분 잇몸뼈 안에 직접 식립되고 그 잇몸뼈랑 붙어서 5년,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기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임플란트 뿌리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품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품질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임플란트의 내구성, 그리고 임플란트가 그 주변에 뼈와 붙고 뼈를 유지해주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의 내구성이라고 하면은 튼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튼튼하면 임플란트가 잘 보철물과 풀리지도 않고 부러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적기 때문에 향후에 AS 받을 일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뼈 유지 능력은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나서 처음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뼈는 흡수가 되지만 임플란트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플란트가 결국 흔들리거나 빠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임플란트를 쓴다면은 주변의 잇몸뼈를 그 임플란트가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플란트를 똑같은 의사가 식립을 하더라도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임플란트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임플란트는 오래 쓰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임플란트는 스웨덴의 임플란트인 아스트라 임플란트입니다. 아스트라 임플란트를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30년 이상 되었기도 했고요. 국내산 임플란트들은 그 아스트라 임플란트를 카피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오리지널 제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검증이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임플란트의 내구성이나 뼈 유지 능력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